단풍마을의 크리스마스 트리. 단풍마을이라고 불리우는 동물들의 숲속 마을이 있었어요. 이곳은 가을이면 아름다운 단풍이 드는 것으로 유명한 마을이에요. 특히 이 숲에는 크고 오래된 나무들이 많아 집을 구하러 오는 동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집을 구하러 오는 동물들은 이 마을에서 가장 똑똑하고 오래 살고 있다고 알려진 까치 아주머니를 찾아가 빈집이 있는지 물어보았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까치 아주머니는 파랑새 신부에게 빈집을 소개해주고 있었어요. 이 단풍나무 집은 그리 넓지는 않지만 햇빛이 잘 들어와 따뜻해서 해마다 새들이 이사 오는 집이에요. 아, 정말 햇살이 잘 들어와서 둥지가 따뜻하겠군요. 그뿐만이 아니랍니다. 이 집은 가을이 되면 빨간색으로 변해서 아주 멋진 지붕을 갖게 된답니다. 그렇겠군요. 저는 이 단풍나무 집이 마음에 들어요. 오늘 당장 이곳으로 이사해야겠네요. 파랑새의 신부는 이사 준비를 위해 부리를 가다듬고 둥지를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까치 아주머니는 다람쥐 가족에게 은행나무 집을 소개해주고 있었어요. 이 은행나무 집은 딱따구리 아저씨가 만든 집이라서 겨울에도 따뜻하고 비가 와도 끄떡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도둑이 들어오려고 해도 문 앞만 잘 지키면 절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안전한 집이랍니다. 그렇군요. 딱따구리가 지은 집이라면 믿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집의 또 다른 좋은 점은 가을이 되면 집이 노란색으로 아주 예쁘게 바뀐답니다. 우리 단풍마을의 자랑이죠. 그러자 다람쥐 가족은 아주 만족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했어요. 정말 좋네요. 그럼 이 은행나무 집으로 이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까치 아주머니는 토끼 가족에게 초록색 지붕 전나무 집을 소개해주고 있었어요. 이 전나무 집은 오래된 나무라서 집안도 넓고 겨울에도 따뜻하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겨울에도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아서 비나 눈이 와도 집 안으로 눈이나 비가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정말 큰 나무에 있는 집이라서 굉장히 넓고 좋네요. 우리 집은 식구가 많아서 넓은 집을 찾고 있었는데 이 집으로 이사 올게요. 드디어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숲속에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자 단풍마을 숲속은 빨갛고 노란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지나가던 새들이 파랑새 신부의 단풍나무 집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빨간 지붕집이 너무 예쁘네요. 또 은행나무 다람쥐네 집에는 친척들이 놀러 왔다가 노란 지붕으로 바뀐 것을 보고 부러워했어요. 어쩜 이 은행나무 집은 새 집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부럽네요. 옆에서 지켜보던 아기 토끼들이 엄마 토끼에게 말했어요. 엄마, 그런데 우리 전나무 집은 언제 색깔이 바뀌어요? 우리 전나무 집은
색깔이 바뀌지 않는단다. 우리도 은행나무 집이나 단풍나무 집으로 이사 가요. 맞아요. 나도 예쁜 노랑빨강 지붕집에서 살고 싶어요. 얘들아, 이제 곧 겨울이야. 지금 이사 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쩌지? 엄마 아빠의 말씀에 아기 토끼들은 크게 실망했어요. 그렇게 가을이 지나고 어느새 빨갛고 노랗게 물들었던 나뭇잎들이 모두 떨어졌어요. 어느 날 아기 토끼들이 밖에 나갔다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이야기했어요. 엄마, 빨간 단풍나무 집과 노란 은행나무 집이 이상해졌어요. 네, 나뭇잎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자 엄마 아빠가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원래 겨울이 다가오면 대부분의 나무들은 잎사귀를 다 땅에 떨어뜨린단다. 왜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햇빛이 비추는 시간도 짧아지고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나무들이 더 이상 나뭇잎을 가지에 달고 있을 힘이 없어지거든. 그럼 단풍나무와 은행나무 집에 나뭇잎 지붕은 다시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다시 초록색 잎사귀가 나와서 초록색 지붕을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가을이 되면 다시 빨간 지붕, 노란 지붕으로 바뀌게 되지. 아, 우리 집만 지붕색이 바뀌지 않으니까 재미없어요. 맞아요. 다른 동물들이 예쁘다고 말해주지도 않아요. 그래? 그럼 우리 예쁘게 지붕을 꾸밀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며칠 후, 얘들아,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우리 전나무집 지붕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보면 어떨까? 우와, 좋아요. 하지만 나무가 높은데 어떻게 트리 장식을 하죠? 그러자 엄마 토끼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다른 동물들에게 도움을 청해볼까? 좋아요. 토끼 가족들은 제일 먼저 까치 아주머니의 집을 찾아갔어요. 까치 아주머니, 우리 전나무 집에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부부는 나무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서 다른 동물들에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재미있겠군요. 제가 다람쥐 가족과 파랑새 신부에게 부탁해 볼게요. 그리고 얼마 뒤 토끼네 가족과 다람쥐 가족, 파랑새 부부, 까치 아주머니가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아기 토끼들이 신나서 이야기했어요. 저희가 금색, 은색 물감을 칠한 솔방울을 준비했어요. 저는 털실로 장갑과 양말 장식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아빠 토끼는 저는 작은 선물 상자 모양 장식과 가장 꼭대기에 달 별 모양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와, 너무너무 예쁘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아기 다람쥐들은 나무를 꾸밀 생각에 들떠서 이야기했어요. 자, 시작해 볼까요? 까치 아주머니의 이야기에 다람쥐 가족과 파랑새 부부는 장식을 하나 두 개씩 입에 물고 높은 전나무 위로 올라가 장식을 달기 시작했어요. 나무 아래에서는 토끼 가족들이 그 양말은 조금 더 왼쪽이요. 선물 상자는 조금 더 오른쪽이요. 하며 어느 자리가 좋을지 멀리서 보며 알려주었어요. 마지막으로 까치 아주머니가 가장 큰 별 장식을
전나무 꼭대기에 얹는 것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가 끝이 났어요. 우와, 정말 멋져요. 우리 집 지붕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됐어요. 아기 토끼들이 폴짝거리며 기뻐했어요. 그러자 파랑새 신부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너무 잘 보일 것 같아요. 겨울이 되면서 단풍마을이 허전해졌다고 생각했는데 토끼 가족의 전나무집 덕분에 마을이 다시 환해졌네요. 그러자 엄마 토끼가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만 1년 내내 초록 지붕이라고 서운해했었는데 우리 아기 토끼들이 너무 기뻐하네요. 모두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까치 아주머니가 토끼 부부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숲속 마을이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이 들어서 이름이 단풍마을이었는데 이제는 겨울에도 이렇게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겼으니 이름을 다시 지어야 하나 걱정이네요. 친구들, 좋은 이름이 생각나면 알려주세요. 그럼 모두들 안녕. 숲에 불이 났어요. 무더운 여름이 서서히 지나가고 어느덧 숲에는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왔어요. 오늘도 아기 늑대 라울은 마을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용감하게 사냥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사냥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물을 마시기 위해 산 아래 강가로 내려갔어요. 우와, 높은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강물은 시원하고 맛있단 말이야. 라울은 물속을 들여다보며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처럼 강물을 앞발로 첨벙거리며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나지? 라울이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피던 그때 가까운 숲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어요. 저 연기는 뭐지? 라울은 연기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았어요. 불이야! 불이야! 어서 피해! 갑자기 연기가 나는 숲에서 토끼와 너구리 가족들이 뛰어나오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허겁지겁 강물로 뛰어드는 것이었어요.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라울은 순간 무섭기도 했지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이번에는 곰 아주머니가 입에 새끼를 물고 숲에서 뛰어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라울은 깜짝 놀라 옆으로 피했어요. 엄마 곰은 새끼를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엄마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해. 알았지? 엄마 곰은 강물에 몸을 적시더니 다시 정신없이 숲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안 돼요. 위험해요. 들어가지 마세요. 아기 늑대 라울은 숲속으로 달려들어가는 곰 아주머니를 보며 소리를 쳤어요. 그러나 곰 아주머니는 정신없이 숲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라울은 강가에 남겨진 아기 곰에게 달려갔어요. 괜찮니? 어떻게 된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갑자기 굴 속에 연기가 들어오길래 밖으로 나왔더니 산에 불이 났지 뭐야.
그런데 아직 내 오빠와 언니는 나오지 못했어. 라울은 엄마 곰과 아기 곰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여기에요! 여기! 때마침 엄마 곰이 아기 곰 2마리의 엉덩이를 머리로 밀며 숲에서 뛰어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라울은 새끼 곰을 구하는 엄마 곰의 용감한 모습에 왠지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주머니,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동물들이 빠져나온 뒤에도 한동안 불이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라울은 슬슬 늑대 마을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불을 빨리 끄지 못하면 늑대 마을에 큰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울은 다급히 엄마와 아빠가 있는 늑대 마을로 달려갔어요. 얼마쯤 달렸을까? 어디선가 라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라울은 엄마에게 달려가며 말했어요. 엄마! 지금 숲에 불이 났어요. 우리 마을까지 불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자 라울을 진정시키며 엄마 늑대가 말했어요. 그래, 엄마도 알고 있어. 그런데 너는 어디 있었니? 괜찮니? 하며 엄마는 라울의 몸을 여기저기 살펴보셨어요. 네, 엄마 괜찮아요. 물을 마시러 산 아래 강가에 갔다가 불이 난 것을 봤어요. 숲속의 동물들이 뛰어나와 물속에 뛰어드는 것도 봤어요. 그러자 엄마는 라울에게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라울, 산불은 바람이 불면 네가 달리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번지기도 한단다. 절대 오늘처럼 구경하고 있으면 안 돼. 알았지? 네, 알겠어요, 엄마. 엄마, 그런데 이대로 불이 꺼지지 않으면 어쩌죠? 너무 걱정하지 마. 이미 사람들이 불을 끄기 위해 이 숲에 들어와 있단다. 빨리 불이 꺼지면 좋겠구나. 다음 날 새벽, 드디어 숲속의 불이 모두 꺼졌어요. 엄마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숲에 물을 뿌리며 불을 끄기도 하고 다른 나무에 불이 옮겨 붙기 전에 나무를 미리 베어내거나 주변에 불에 탈 수 있는 나뭇잎들을 미리 치우기도 했어요. 산불이 다 꺼진 뒤에도 사람들은 한동안 숲속에 자주 올라왔어요. 산불로 집을 잃고 먹이를 구할 수 없게 된 동물 친구들을 위해 사람들은 깊은 숲까지 들어와서 먹이를 놓아두고 갔어요. 그리고 불에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곳에는 어김없이 사람들이 찾아와 나무와 꽃을 심어주었답니다. 아기 늑대 라울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어느 날 라울이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는 사람들이 동물들을 사냥한다고 해서 무섭다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을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았어요. 너도 그랬구나? 사실 엄마도 같은 생각을 했단다. 그나저나 숲이 빨리 예전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날 밤 아기 늑대 라울은 동물들과 사람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상상하며 깊은 잠이 들었답니다. 우주로 간 판다.
아기 판다 코디는 매일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거니? 나에게도 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줄래? 그러나 그때마다 새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코디, 포기해. 너는 날개가 없잖아. 날개가 없다는 건 네가 날 수 없다는 뜻이야. 아기 판다 코디는 실망하여 힘없이 숲속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원숭이가 코디를 보고 말을 걸어왔어요. 코디, 왜 그렇게 힘이 없니? 그러자 코디가 대답했어요. 난 하늘을 날고 싶은데 날개가 없어서 하늘을 날 수가 없어. 날개가 없는 건 하늘을 날 수 없는 거래. 그러자 원숭이는 뭔가 생각이 났는지 그냥 지나가려는 코디를 불러 세웠어요. 코디, 잠깐만. 내가 얼마 전에 내 친구에게 들은 말인데 얼마 있으면 자기가 우주에 갈 거라고 했어. 뭐? 우주라면 저 하늘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거잖아. 맞아. 분명히 우주라고 했어. 원숭이도 나처럼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하늘보다 더 먼 우주를 간다는 거지? 그 원숭이 친구를 나에게 소개시켜줘. 부탁이야. 아기 판다 코디는 다음 날 우주로 가는 원숭이를 만나기 위해 우주선 개발연구소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드디어 연구소 주변 숲에 도착한 코디는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안녕, 어서 와. 내 이름은 올리야. 만나서 반가워. 안녕, 내 이름은 코디야. 반가워. 네가 나를 만나고 싶다고 한 코디구나? 그런데 무슨 일이니? 올리, 곧 우주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혹시 나도 같이 갈 수 있을까? 글쎄, 일단은 코끼리 박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 마침 그때 어디선가 하늘을 나는 드론 로봇이 올리에게 날아와 멈췄어요. 올리, 어서 들어오렴. 우주선 조종 연습을 해야 할 시간이야. 네, 박사님. 곧 들어갈게요. 뭐? 코끼리 박사님? 그런데 드론 로봇이 갑자기 방향을 돌려 아기 판다 코디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넌 처음 보는 녀석인데? 누구지? 그러자 옆에 있던 원숭이 올리가 코디에게 이야기했어요. 코디, 코끼리 박사님께 지금 어서 여쭤봐. 아기 판다 코디는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하늘을 날고 싶은 코디라고 합니다. 혹시 저도 박사님이 만드시는 우주선에 태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내 우주선을 타려면 어려운 훈련과 공부를 해야 하는데 코디, 네가 그 어려운 걸 해낼 수 있겠니? 그러자 코디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렇다면 연구실로 들어와 보렴. 마침 올리가 혼자 가는 것이 마음에 걸리던 참이었는데 잘 됐구나. 아기 판다 코디는 드디어 하늘을 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코디가 연구실에 들어서자 코끼리 박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코디, 앞으로 우리 함께 잘해보자. 네, 박사님, 열심히 할게요. 좋아, 앞으로 한 달 후에 출발이다. 다음 날부터 코디는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원숭이 올리에게 틈틈이 숫자와 글자도 배웠지요. 어느 날 코끼리 박사님이 올리와 코디를 불렀어요. 자, 이제 일주일 후에 우주선을 쏘아 올릴 예정이다. 그런데 오늘따라 코끼리 박사님의 표정이 이상해 보였어요. 코디에게 정말 미안한 일이 생겼지 뭐니? 그러자 코디는 긴장된 얼굴로 코끼리 박사님을 쳐다보았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너희 둘을 모두 태우고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글쎄 한 달 사이에 코디의 몸이 너무 커지고 무거워져서 우주선에 둘이 다 타고 갈 수가 없을 것 같구나. 아기 판다 코디는 박사님의 말씀에 시무룩해졌어요. 너는 이제부터 몸이 점점 빨리 크게 자랄 거야. 미안하구나. 내가 그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어. 박사님, 그럼 이번에는 같이 못 가더라도 혹시 다음번에는 코디가 갈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다음 우주선을 발사하려면 아무리 빨리 준비해도 2년은 걸릴 텐데 그때는 이미 코디가 어른 판다만큼 커지기 때문에 우주선에 타기에는 너무 무거워져서 힘들 것 같구나. 코끼리 박사님이 코디를 위로하셨어요. 코디야,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 시간이 더 지나면 분명히 큰 우주선을 만드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정말 제가 탈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 날이 올까요? 그럼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야. 코디는 자기가 우주선을 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음 날에도 올리와 함께 열심히 훈련에 참여했어요. 그 모습을 본 원숭이 올리가 코디에게 물었어요. 코디, 오늘부터 훈련하지 않았어도 괜찮았을 텐데 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야? 박사님께서 언젠가는 내가 탈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하셨잖아. 그리고 올리 너와 함께 운동하고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 우주선 발사하는 날 올리 너를 응원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랬구나. 고마워. 그런데 코디, 너는 왜 그렇게 하늘을 날고 싶어? 엄마가 그러시는데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면 멀리 있는 동물들에게까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나무 위에서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잘 때는 다른 동물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아서 너무 편하고 좋다고 하셨어.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나무에 키만큼만 올라가도 저렇게 좋은데 새들처럼 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자유롭고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 아마 그때부터 날고 싶었던 것 같아. 아기 판다 코디의 이야기를 들은 원숭이 올리는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다음 날 원숭이 올리는 코끼리 박사님을 찾아갔어요. 박사님, 이번 우주 여행은 코디가 다녀오는 것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코디보다 올리 네가 먼저 우주선에 타기로 되어 있었잖니. 그런데 지금 양보를 하겠다는 거니? 네, 저는 2년 후에도 지금의 코디보다는 가벼울 테니 그때 가도 되지만 코디는 지금이 아니면 영영 하늘을 날 수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정말 괜찮겠니? 네,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코디의 소원을 꼭 이루게 해주고 싶어요. 드디어 우주선을 발사하는 날이에요. 우주선에는 아기 판다 코디가 멋진 우주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코디, 기분이 어때?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올리, 나에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기회를 양보해줘서 고마워. 잘 다녀올게. 드디어 코끼리 박사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어요. 5, 4, 3, 2, 1, 발사! 아기 판다 코디가 탄 우주선이 드디어 커다란 불을 내뿜으며 하늘로 서서히 날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날개가 없는 내가 우주에 간다니. 마침 이 광경을 지켜보던 새들이 우주선에 아기 판다 코디가 타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이야기했어요. 저기 좀 봐. 아기 판다 코디가 날아가고 있어. 어머, 정말. 코디, 드디어 꿈을 이뤘구나. 축하해. 그러자 아기 판다 코디도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얘들아, 내가 지구에 무사히 돌아와서 재미있는 우주여행 이야기 많이 들려줄게. 어느새 코디의 우주선은 지구를 벗어나 우주까지 올라갔어요. 앞으로 아기 판다 코디는 어떤 우주여행을 하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도 아기 판다 코디의 꿈을 응원해주세요. 우주로 간 판다, 빵 행성에 가다. 코끼리 박사님의 우주선을 타고 드디어 우주로 나온 코디는 창밖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우와, 우주는 이렇게 캄캄하구나. 그때 지구에서 코끼리 박사님의 연락이 왔어요. 코디, 이제부터는 너와 드론 로봇 둘이 모든 일을 해야 한단다. 알았지? 코끼리 박사님과 마지막 연락을 마친 코디는 옆에 있는 드론봇에게 이야기했어요. 잘 부탁해, 드론봇. 이제 너와 나 둘뿐이야. 그때였어요. 캄캄하던 우주선 앞에 커다란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드론봇, 저건 뭐지? 나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저 빛에서 우리 우주선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아. 저 빛으로 들어가도 괜찮을까? 다른 곳으로 돌아가야 하나? 그때 우주선에서 경보음이 들려왔어요. 우주선 방향이 돌려지지 않아. 저 빛이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끌어들이고 있어. 어쩌지? 많이 흔들릴지도 모르니 조심해. 코디의 우주선은 둥근 빛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 빠르게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던 우주선이 갑자기 멈춰섰어요. 그리고 코디의 우주선 바로 앞에 따뜻한 빛을 품은 행성이 나타났어요. 무슨 행성이지? 여긴 빵 행성이야. 뭐? 빵 행성? 아무래도 우리가 시간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것 같아. 코디와 드론봇은 함께 빵 행성에 내렸어요. 행성의 나무에는 여러 종류의 빵과 케이크가 달려 있었어요. 아기 판다 코디는 고소한 빵 냄새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나무 밑으로 달려가 빵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우와, 드론봇 진짜 빵이야. 나무에 빵들이 가득 달려 있어. 코디는
바로 손을 뻗어 달콤한 케이크를 따서 한 입에 가득 넣었어요. 코디, 기다려봐. 그렇게 무턱대고 먹었다가는 큰일 날지도 모른다고. 멈춰. 드론봇이 코디를 말렸지만 먹는 것을 좋아하는 코디는 나무의 이곳저곳에서 빵을 따먹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꼼짝 마라. 넌 누구지? 어느새 코디를 빵 행성의 병사들이 둘러쌌어요. 저는 지구에서 온 판다 코디라고 해요. 그리고 여긴 내 친구 드론봇이에요. 우리 행성에서 빵을 훔쳐먹었다. 병사들은 판다 코디를 끌고 빵 행성을 다스리는 왕에게 데리고 갔어요. 나는 이 빵 행성의 푸푸 대왕이다. 네가 우리 행성의 빵을 그냥 먹었다고? 나 푸푸 대왕의 명령이다. 이 판다 녀석에게 빵을 먹은 만큼 일을 시켜라. 만약 일을 잘하지 않으면 저 우주선을 타고 다시 지구로 돌아가지는 못할 거다. 아기 판다 코디는 다음 날 나무에 물을 주고 나무에서 수확한 빵을 따서 나르는 일을 했어요. 판다 코디는 이 행성의 사람들보다 힘이 센 동물이었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일을 잘했어요. 이 모습을 본 푸푸 대왕은 혼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판다 녀석이 일을 참 잘하는군. 어떻게 하면 지구에 보내지 않고 붙잡아두고 일을 시킬 수 있을까? 일을 열심히 한 판다 코디는 아침, 점심, 저녁 맛있는 빵을 먹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빵이 너무 맛있어. 게다가 일을 하고 먹으니 더 꿀맛인걸. 코디, 적당히 먹어. 그렇게 많이 먹으면 살이 쪄서 우주선을 탈 수 없게 될지도 몰라. 마침 그때 코디와 드론봇을 지켜보던 병사가 푸푸 대왕에게 달려와 말을 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방금 들었는데 그 판다가 살이 찌면 우주선을 탈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 앞으로 저 판다 코디에게 일은 조금만 시키고 빵을 많이 먹여라. 살을 빨리 찌워서 우주선에 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자. 그 다음 날이 되자 푸푸 대왕이 판다 코디를 불렀어요. 코디, 네가 아주 힘이 세서 일을 잘한다고 들었다. 아주 기쁜 일이구나. 그래서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 왕이 눈짓을 하자 병사들이 커다란 수레에 맛있는 빵과 케이크를 잔뜩 싣고 왔어요. 우와, 이렇게 맛있는 빵들을 저에게 주신다고요? 그래, 내일부터는 일을 조금만 하고 행성을 구경하며 네가 원하는 만큼 빵을 마음껏 먹는 것을 허락한다. 내일부터 행성을 구경할 생각에 들뜬 코디는 빵을 잔뜩 가지고 우주선으로 돌아왔어요. 코디, 이 빵은 다 뭐야? 내가 일을 잘한다고 상으로 주신 선물이야. 그리고 내일부터는 행성을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문제가 있어. 시간의 문을 통과한 이후부터 코끼리 박사님과 연락이 끊겼어. 이 행성을 둘러보고 빨리 떠나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코디와 드론봇은 행성을 둘러볼 수 있었어요. 빵 행성 곳곳에는 땅이 설탕가루로 되어 있는 반짝이는 설탕 사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빵나무가 한 그루도 없었던 설탕 사막에 큰 빵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우와, 이런 곳에도 빵이 있네. 코디는 양손에 빵을 들고 먹으며 행성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코디가 그 다음으로 도착한 곳에는 눈이 쌓인
커다란 산이 있었어요. 어? 이렇게 따뜻한 곳에 눈이 쌓인 산이라니. 코디, 이건 눈 쌓인 산이 아니라 밀가루 산이야. 코디는 밀가루 산 위에 올라갔다가 미끄럼을 타며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곳에도 빵이 잔뜩 든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덕분에 코디는 하루 종일 빵을 실컷 먹었어요. 너무 배불러. 더 이상 빵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코디, 그런데 이상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병사들이 숨어서 몰래 지켜보고 있어. 그래? 우리가 걱정돼서 그런 게 아닐까? 또 이상한 게 있어. 뭔데? 우리가 오늘 온 곳은 빵나무가 전혀 없는 곳인데 계속 빵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 병사들이 가져다 놓았나 보지. 왜? 밥 먹을 시간도 아닌데 코디 너에게 계속 빵을 주지? 코디와 드론봇이 드디어 우주선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우주선이 있는 곳에도 빵이 잔뜩 놓여 있었어요. 그제서야 코디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내가 처음 몇 개 먹은 빵도 그냥 먹었다며 일을 시키더니 진짜 왜 이렇게 빵을 가져다 주는 거지? 그때 코디는 문득 푸푸대왕의 말이 생각났어요. 맞아. 내가 힘이 세서 일을 잘하는 것이 기쁜 일이라고 하셨어. 역시 짐작은 했지만 살을 찌워서 코디 너를 이 행성에 잡아두려는 거야. 그때였어요. 병사들이 무기를 들고 우르르 우주선으로 몰려오고 있었어요. 코디, 어서 우주선에 타. 우리가 눈치챈 걸 알았나 봐. 코디는 서둘러 우주선으로 뛰어갔어요. 뭐야, 며칠 사이에 살이 쪄서 달리기가 너무 느려졌네. 팔이 움직이질 않아. 코디, 더 빨리. 코디와 드론봇이 재빨리 우주선에 오르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우주선에 시동을 걸고 코디, 준비됐니? 응, 준비됐어. 그럼 출발한다. 잠시 후 우주선이 커다란 불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코디, 이제 됐어. 안전해. 아,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코디의 우주선은 이제 어떤 행성을 만나게 될까요? 코끼리 박사님과 다시 연락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 우주로 간 판다의 다음 여행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우주정거장 별빛 오아시스. 이곳은 우주의 한가운데. 우주 비행사들이 다음 여행지로 떠나기 전 잠시 머무는 우주정거장이에요. 이곳의 이름은 별빛 오아시스랍니다. 오늘 밤 이 우주정거장에서는 우주비행사 레오와 우주의 여러 행성들을 탐험하고 있는 탐험대장 라라가 오랜만에 만나 맛있는 고향의 요리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레오, 반가워. 잘 지냈나? 탐험대장 라라가 레오에게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대장님도 잘 지내셨어요? 이곳 별빛 오아시스는 언제 와도 편안하네요. 어디를 다녀오는 길이었나? 탐험대장 라라가 물었어요. 아, 저는 여기 우주정거장에서
가장 가까운 별사탕 행성을 다녀오는 길이에요. 여행하러 가는 손님들을 태우고 왔다가 지구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별사탕 행성이라면 전설의 은빛 토끼가 살고 있다는 행성 아닌가? 네,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전설의 은빛 토끼를 아시는군요. 아 참, 탐험대장님은 이곳저곳 여행을 많이 다니시니 은빛 토끼를 이미 보셨겠군요. 아니, 나는 그 행성이 처음 발견되고 얼마 되지 않아 가긴 했지만 은빛 토끼 같은 건 보지 못했어. 네? 그럼 제가 이번 여행에서 정말 운이 좋았나 보네요. 뭐? 그럼 전설의 은빛 토끼를 보았단 말이야? 어디서? 어떻게 보았어? 대장 라라는 눈을 반짝거리며 부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손님들을 모두 별사탕 행성에 내려드리고 관광 안내소를 떠난 지 5분쯤 되었을까? 별사탕 행성에 바람이 부는 언덕이라는 곳을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무전으로 오늘 강한 모래바람이 예상되니 주의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북쪽 방향으로 멀리 돌아서 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주선이 덜컹하고 심하게 흔들리지 뭐예요. 그래서 저는 모래폭풍을 피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빠르게 위로 올렸죠. 저런, 큰일 날 뻔했네. 탐험대장 라라는 레오의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우주선 아래로 모래바람이 심하게 일어나는가 싶더니 그 바람 속에서 뭔가 반짝이는 모래알 같은 것들이 바람을 타고 점점 위로 올라오더니 제 우주선 앞으로 솟구쳐 올랐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서 별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지지 뭐예요. 그래서 저는 잠깐 동안 위험하다는 생각도 있고 우주선을 멈추고 한참 동안 그 광경을 지켜봤답니다. 그래서 은빛 토끼는 어떻게 만났다는 거야? 레오는 대장 라라의 재촉에 미소를 지으며 네, 그 반짝이던 모래알들이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만든 모습이 바로 은빛 토끼였어요. 얼마나 크고 반짝이던지 정말 장관이었어요. 저는 단번에 그것이 행운의 은빛 토끼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러자 탐험대장 라라가 부러운 듯 말했어요. 아, 그거 정말 멋졌겠는데? 직접 눈앞에서 그 광경을 봤다니 자네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에이, 부럽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대장님이야말로 탐험하시면서 얼마나 멋지고 신기한 광경들을 많이 보셨겠어요. 저는 이제 겨우 전설의 은빛 토끼 하나 봤을 뿐인걸요. 레오는 쑥스러운 듯 이야기했어요. 그나저나 대장님은 이번에 어떤 행성을 다녀오셨어요?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물론 난 새롭고 아름다운 행성을 많이 탐험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위험한 일도 많았지. 특히 이번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주선이 고장나서 우주에 고아가 될 뻔했지 뭐야. 그런데 다행히도 가까운 곳에 먼지 행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서 우주선을 고칠 수 있었어. 먼지 행성이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아마 그럴 거야. 이 넓은 우주에 먼지처럼 아주 작은 행성들이 있는데 그런 행성들을 먼지 행성이라고 해. 우주에 탐험가들이 많이 생기면서 큰 행성들의 탐험이 거의 끝나고 지금은 아주 작은 먼지 행성들까지 탐험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은 잘 모를 거야. 내가 가본 곳 중엔 행성 전체가 소금산으로 뒤덮인 곳도 있었고 전체가 꽃밭으로 둘러싸인 곳도 있었어.
그리고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는 행성도 있고. 참,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눈이 쌓인 행성에 스키장이 생겼다지 뭐야? 지구가 너무 더워져서 요즘 지구에서는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보니 1년 내내 눈이 있는 그 행성으로 휴가를 간다고 하더군. 정말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참, 그런데 고장난 우주선은 어떻게 고치셨어요? 레오는 이제야 대장 라라가 우주고아가 될 뻔했다는 이야기가 생각나서 다시 물었어요. 아, 먼지 행성 중에 꽃들이 가득한 행성이 있다고 했었지? 네. 근처 먼지 행성에 얼마 전부터 살고 있는 우주 비행사 부부가 생각이 났어. 그 부부도 어느 날 우주 비행선 고장으로 우연히 착륙했다가 행성 가득 펼쳐진 아름다운 꽃밭을 보고 몇 년 전부터 직접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지 뭐야. 정말 낭만적인 부부군요. 맞아. 그리고 우주선 수리뿐만 아니라 맛있는 식사도 대접받았는데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꽃밭에서의 식사는 아직도 꿈만 같고 잊을 수가 없어. 우주비행사 레오와 탐험대장 라라의 이야기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끝이 났어요. 드디어 다음 날 아침, 별빛 오아시스 우주정거장은 떠날 준비를 하는 우주 비행사들의 바쁜 움직임으로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레오와 탐험대장 라라도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 그럼 다음에 이곳 별빛 오아시스에서 또 만나세. 라라와 레오의 우주선은 다시 드넓은 우주로 날아올랐어요. 우주정거장 별빛 오아시스는 커다란 노란 불을 깜빡거리며 우주비행사들에게 무사히 잘 가라는 인사를 해주었어요. 아기 늑대의 사냥 연습. 해가 지려 하자 낮 동안 신나게 들판을 뛰어놀던 사슴과 토끼들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조금 있으면 이 북쪽 숲에 사는 늑대 무리들의 사냥이 시작될 시간이랍니다. 주변에 어둠이 드리우자 대장 울핀이 하울링을 하며 사냥의 시간을 알렸어요. 울핀의 아내와 몇몇 늑대들은 마을에 남아 어린 늑대들을 돌보고 늙어서 더 이상 사냥을 나갈 수 없는 늑대들을 지키는 일을 했어요. 남아있던 어린 늑대 중에는 대장 울핀의 아들 라울도 있었죠. 라울은 늘 용감하게 사냥을 나가는 아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난 언제 사냥에 나갈 수 있을까? 나도 얼른 아빠처럼 사냥에 나가고 싶다. 라울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도 사냥 따라 나가면 안 돼요? 엄마. 라울, 매번 아빠가 사냥 나가실 때마다 이렇게 조르면 어쩌니? 이번에는 정말 자신 있어요. 얼마 전에 나 혼자 쥐도 잡을 뻔했는걸요? 라울, 사냥터에서는 너같이 어리고 약한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의 사냥감이 된단다. 숲속의 동물들이 우리 늑대들을 왜 두려워하는지 아니?
아빠가 힘이 세서요? 그 이유는 우리 늑대들이 혼자 사냥을 하지 않고 여럿이 모여서 함께 사냥하기 때문이란다. 혼자 있으면 공격을 당하기 쉽지만 여럿이 있으면 호랑이나 곰들도 우리 늑대를 쉽게 공격하지 못하거든. 그러니 라울, 너도 조금만 더 커서 다른 늑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리렴. 네. 라울은 지금 당장 사냥에 나갈 수 없다는 엄마의 말씀을 듣고 힘없이 풀밭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작은 반딧불이 라울의 앞을 어지럽게 날아다녔어요. 반딧불을 본 라울은 앞발로 반딧불을 잡으려 폴짝거리다가 갑자기 사냥놀이를 시작했어요. 주변을 두리번두리번거리다 갑자기 몸을 낮추고 살금살금 걷기도 하고, 큰 나무 아래 사슴이다. 너는 저쪽, 너는 반대쪽. 아빠 울핀에 흉내를 내기도 했어요. 어느새 집 앞 냇가에 돌 뒤에 숨어있던 라울은 어쩌면 이렇게 숨어있다가 진짜 큰 사냥감이 나타나서 내가 혼자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하고 생각했어요. 그때였어요. 작은 냇물이 흐르는 풀숲 축축한 곳에 도마뱀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자 라울은 단번에 폴짝 뛰어서 도마뱀의 꼬리를 앞발로 꽉 눌렀어요. 잡았다. 내가 정말 도마뱀을 잡았어. 이렇게 기뻐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도마뱀이 꼬리를 툭 하고 자르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뭐야,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다니. 에이. 라울은 금방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키 작은 나무 뒤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숨어있던 나무에 새 한 마리가 잠을 자려고 날아들었어요. 지금이다. 이야, 요놈. 라울은 앞발을 재빨리 휘둘렀어요. 하지만 새는 여유 있게 라울의 앞발을 피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머, 그런 실력으로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니? 그렇게 라울의 머리 위로 날아오른 새는 그만 똥을 싸고 달아나 버렸어요. 미안. 아이, 냄새. 뭐야? 라울은 손으로 머리에 묻은 새똥을 닦으려고 했지만 잘 닦이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라울. 도대체 이 녀석 어디 간 거지? 라울, 무슨 일이니? 엄마의 목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들리자 라울이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라울은 사냥에 실패하고 새똥까지 머리에 맞은 것이 창피했어요. 라울, 사냥 연습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열심히 사냥 연습을 하다니 진짜 사냥을 나가면 우리 라울이 정말 큰 도움이 되겠는걸? 엄마 늑대는 라울이 새똥을 맞아 창피해 한다는 걸 아셨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 해주셨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기다리기만 하다가 정작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걸요. 풀이 죽은 라울의 말을 들은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사냥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사냥을 할 때 꼭 필요한 기다리는 연습은 제대로 한 것 같은데? 기다리는 연습이요? 그래. 사냥은 그렇게 먹잇감을 찾아내서 기다리는 게 시작이란다. 사냥은 네가 조금만 더 크면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아빠도 오늘 사냥해서 엄청 많이 기다리시겠네요? 아마도 먹잇감을 찾아다니며 지금도 사냥할 시간을 기다리고 계실 거야. 라울은 어느새 새똥을 맞아 창피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다른 늑대들에게 도움이 될 때까지 사냥 연습을 하며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